성공한 공부방의 조건 세 번째입니다. 마음가짐인데요. 이 마음가짐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는 이제 이런 마인드 컨트롤 또는 마음가짐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정도가 되면 사실 위에 성공의 기본적인 첫 번째인 어떤 수업 준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회원도 어느 정도 조금 됐다, 이럴 때 이제 느끼는 부분인데요. 하시다 보면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가 오면은 아무리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위에 그런 조력자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요. 저는 이 관리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가 수업관리. 수업관리는 계속 말씀드렸던 수업 준비고요. 두 번째가 시간관리인데, 시간관리가 뭐냐면요, 특히 팀 수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을 할 건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보통 학교에서 오는 시간이 뭐 1시가 될 수도 있고 뭐 2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타임테이블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팀 구성원이 좀 이게 서로 안 맞으면 그것도 나중에 불협화음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또 팀을 또 이렇게 좀 바꿔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 시간 관리, 이런 타임테이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역설적으로요, 시간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처음에 회원이 많이 모집이 됐는데 유지를 좀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준비가 되신 분들은 항상 시간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시간표를 보고,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중간에 바꿔달라고 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어느 부분까지 내가 허용을 할 건지, 그리고 또 보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건 어느 부분까지 허용을 할 건지. 근데 이런 부분을 또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런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좀 있고요. 근데 세 번째가 셀프 관리라고 저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본인을 지키는 거예요. 우선 운동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공부방 선생님들이 좀 앉아서 하거나 아니면 뭐 테이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고정되어 있잖아요, 자세가. 그러다 보니까 좀 걷기 운동이라든가 좀 몸을 움직이는 그런 운동들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마음에서 컴플레인입니다. 어머님들 중에서 빅마우스라고 소위 말씀하시는 그런, 아시죠? 빅마우스. 그 동네에 어떤 그런 힘 있는 엄마죠. 그런데 이 빅마우스 엄마가 도움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 분이 이제, 저를 좋게 보고 우리 프로그램을 좋게 봤어요. 그러면 막 어머님들도 같이 막 오고, 뭐 팀을 짜갖고도 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팀을 짜갖고 오면 어느 순간 본인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또 확 또 빼가지고 나가요. 그 상처가 오히려 더 커요. 그럴 경우에 차라리 안 오는 이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빅마우스 엄마의 대처법은 뭐냐면, 선생님이 어머니가 아무리 뭐 친하게 개인적으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으시더라도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항상 베일에 가려 있으셔야 돼요. 개인적인 얘기, 뭐 남편 얘기, 시댁 얘기, 아이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특히 경제적인 상황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빅마우스 어머님들이 좋을 때는 참 도움이 되는데, 안 좋을 때는 이 뒤에서 이 험담이 뭐 이게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막 그런 컴플레인을 받는데, 컴플레인이 본인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건 괜찮죠. 그런데 컴플레인이 심한 경우가 보통 아이하고 연결된 경우, 아이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또 다른 엄마 통해서 들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심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절대 비교하는 부분은 저는 불가원칙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상치 못한 컴플레인을 탕 하고 이제 맞으면, 이때는 선생님들도 앞이 깜깜하실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좀 호흡을 가다듬으시고요. 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시간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뭐 본사 직원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조력자,
친지, 뭐 친구 이런 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뭐 남편이 또 조력자가 많이들 되세요. 그래서 좀 의논을 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어머니 제가 충분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저도 뭐 좀 알아봐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도 같고요. 요즘에 좀 제가 최근에 좀 가장 심한 컴플레인은 온 가족이 무슨 어머니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아버님이 하고 어머님한테 하고 나서 본사에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뭐냐면 그렇게 심각하게 컴플레인하는 경우는요 아이 때문에 받은 상처예요. 그 부모님들은 본인의 아이가 최고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교사가 의도치 않게 그런 상처를 건드리게 된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의도치 않죠. 누가 그 아이한테 상처를 주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게 말이 이게 돌고 돌아서 돌아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항상 조금 템포를 좀 늦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하시고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럴 때는 전화하시라고 얘기해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상처를 받는 경우가 팀 해체인데 팀이 해체가 될 때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선은 뭐 부교재가 뭔가 수준이 안 맞거나 이 교재가 아이하고 뭔가 안 맞거나 뭐 난이도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님하고 같이 상담을 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셔야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팀 해체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팀을 해체가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알게 됐다. 그럼 과감하게 마음을 비우시고요. 그 중에 메인 엄마는 접근하지 마시고 선생님을 좋아했던 그런 엄마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셔서 좀 물어보셔야 돼요. 사실 얘기를 안 하고 그만둘 경우가 제일 답답하거든요. 왜 그랬는지. 그렇게 좀 물어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그냥 두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오거든요. 그 팀이 해체가 되는 경우에는요. 빅마우스 엄마가 팀을 해체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오고 싶어 하거든요. 아이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올 때 부끄럽지 않게 오려면 선생님이 웃으면서 쿨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 수업과 관련 없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피드백 있잖아. 우리 땡땡이 친구 지난번에 이래 했는데 지난번에 기부스한 건 괜찮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인간적인 걸 관계를 유지를 하시면 나중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같은 경우가 또 있는데 졸업을 또 한꺼번에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멘붕에 오세요. 이 졸업을 대처하는 방법은요 뭐냐면 졸업하는 아이를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졸업은 과감하게 이제 당연히 예정된 거니까 보내시는데 신규를 대기자를 항상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왔는데 안 했던 그런 엄마들 명단 관리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카톡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다 하시는 것들 그런 내용들 가끔 링크도 보내고 뭐 가끔 가다가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관리를 좀 해주셔야지. 그리고 또 대기자를 위한 어떤 행사 같은 경우도 좀 하시고 그래서 대기자를 관리하시 그분들이 신규를 이어주시고요. 저는 방학특강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학특강을 꾸준히 하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신규의 유입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걸 안 하시면은 나중에 당황해요. 졸업하면은 뭐 회원이 막 3분의 2가 빠져나가면 기분 빠져서 못하겠다 막 이런 얘기 나오세요. 그리고 수입이 갑자기 한 300, 400 벌다가 갑자기 100만원 벌면은요. 처음에 100만원도 못 벌 때는 100만원 버는 감사합니다 이러죠. 근데 한 300, 400 벌다가 100만원 벌면 사람 마음이 간사해져서 그만두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규 유입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 컨슈머. 블랙 컨슈머에 대처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방법적으로 일단 호흡을 가다듬고 조력자하고 상담을 후에 대처 방법을 의논을 해라.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마셔라. 이런 방법적인 얘기 드렸는데 그럼에도 말도 안 되는 블랙 컨슈머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블랙 컨슈머는 일부분이다. 선생님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샤이 컨슈머라고 하죠. 우호적이긴 하는데 수줍은 분들 더 많거든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블랙 컨슈머는 그 부분 그리고 그 시기에 일어나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